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등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무려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회 화살표 따라서 화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적중 기록들을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모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실제 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부 다 이제 수익이 났을 때를 기반으로 이제 모든 연승 다 기록을 했습니다. 뭐 1점 몇 배당짜리는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번 달에 기록해드렸던 이 주력 12연승 포함해서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찍어내주게 되면서 늘 꾸준하게 매년 연승 기록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적중 내역만 놓고 봤을 때도 약 일주일간 지금 적중 내역들이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간 같은 경우에도 16일 중 12일 적중 만들어냈고요. 최근에는 뭐 연속 올킬, 총 뭐 4회 올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상당히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바로 축구입니다. 축구라는 종목에서 우리가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주력 몰빵 포함해서 고배당 13배 포함 각종 싹쓸이 또 적중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이제 직전이었죠. 해외 축구는 또 금액업까지 올킬부터 금액업까지 계속해서 연승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해외 축구가 많지 않았던 날에도 역시나 또 적중으로 연승까지 만들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분위기 이어서 오늘 주간은 무려 강승부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구간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간 축구는 첫 강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으면서 함께 베팅해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형님들은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또 이제 데이터표 채널에서 보실 분들은 이제 종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은 즉시 데이터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나고야와 쇼난 일본 축구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고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승부 첫 번째 경기입니다. 나고야와 쇼난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오카야마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뭐 어쨌든 나고야라는 팀의 이제 컬러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늪축구 그리고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전 경기 때 이제 오랜간만에 클린시트로 본인들의 컬러를 제대로 보여줬던 나고야였습니다. 주전 수비수 이제 후지 또 이제 해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수비적인 안정감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될 나고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쇼난 상대 오늘 맞붙게 될 쇼난 상대로도 최근 11경기 동안 패배는 단 2번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J리그가 원래 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수치다라고 놓고 보긴 해도 그래도 충분히 안정감인 오늘 경기 운영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쇼난 같은 경우는 원정팀입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가시마에게 홈 경기에서 0대 3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번 시즌 쇼난이 너무나도 부진하고 있는데, 쇼난이 부진하는 이유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번 시즌 실점률 때문입니다. 리그 최다 실점팀이면서도 특히나 원정 경기 최근 6연패로 더욱이 더 부진하고 있습니다. 나고야가 사실 뭐 엄청난 화력팀은 아니긴 한데 한 골 넣고 잠궈버리는 이른바 늪축구의 강점이 좀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쇼난 입장에서는 좀 빠른 시간대에 실점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경기 자체 내어줄 가능성이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난이 일본 축구팀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가 10경기 넘도록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치명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나고야의 1대0 또는 2대1, 2대0 정도 승리가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나고야의 승리와 저는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도쿄 베르디 그리고 오카야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도 좀 부가 설명 한 줄만 더 좀 붙이자라고 한다면은 뭐 나고야도 최근에 4연패 구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리그 최하위 22팀 이제 상대를 하게 되겠고 추가적으로 원정 최약체 팀에다가 리그 최다 실점 팀을 또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승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쿄 베르디와 오카야마 경기입니다. 자, 도쿄 베르디입니다. 현재 J리그에서요. 뭐 어려운 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들이 여러 되긴 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최근의 흐름 그리고 뭐 선수단 상황, 재정 상황 또는 뭐 구단 내부의 어떤 잡음들까지 다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이 바로 도쿄 베르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도쿄 베르디가 또 오연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단순하게 주고받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득점을 못하는데 실점도 하지 않아서 이제 강제 오연무를 좀 당했다. 어거지 승점을 얻고 있다가 직전 경기 패배로 어쨌든 이런 오연무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득점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 시즌 약 30경기 정도를 치르는 동안 기록했던 득점은 단 16득점. 그러니까 뭐 두 번 경기하면 한 번 겨우 1득점 하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4경기 연속 지금 최근에 또 무득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쿄 베르디가 오늘도 득점하기에 너무나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주전 투톱 야마다 겐토와 그리고 야마미 히로토 둘 다 부상으로 빠지게 되겠고요. 중원 라인에 레이까지 결장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의 악재가 겹치고 있는 도쿄 베르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정팀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전 경기 나고야한테 이제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좀 승리는 해주는 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리그라는 팀답지 않게 무승부도 그렇게 많이 없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실점률도 크지만 또 반대로 득점력도 꽤나 꾸준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지금 현재 2위인 가시마 같은 팀도 잡아주는 그런 좀 도깨비 같은 팀이기도 합니다. 원정에서도 많은 득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오카야마이기 때문에 도쿄 베르디 같이 이렇게 득점이 아예 불가능한 팀을 상대로는 경쟁력이 좋은 팀이라고 봐야겠죠. 심지어 오늘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핸디캡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슨 구간과 그리고 언덕 쪽 접근을 하면서 역배까지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겠습니다. 오카야마 프랜 언더 그리고 역배입니다.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그리고 니가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팀 다 한 줄 요약만 해드리면은 정말 답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둘 다 승리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팀들입니다. 요코하마는 리그 19위 그리고 니가타는 리그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코하마 먼저 놓고 보시면은 직전 마치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됐는데 현 시점 요코하마가 좀 아쉬운 부분은 공격 그리고 수비 미들라인에 주전급 핵심 자원들이 모두 다 한 명씩 다 이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코하마 홈 경기에서 뭐 어쨌든 밸런스 있게 운영하는 건 좋기는 한데 문제는 득점이 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홈 경기에서 득점이 두 경기에 한 골 나올까 말까 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요코하마라는 팀이 지금 이제 컵 경기 1왕배 경기를 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요코하마의 방향성은 뭔가 리그 잔류를 해야겠다는 느낌보다도 컵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요런 좀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정팀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J리그에서 가장 벌레 같은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4무 6패 승리가 없고요. 역시나 득점적인 부분에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니가타 원정 경기에서 무려 7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점도 경기당 평균 2실점 이상씩도 해주고 있고 득점은 0.5득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원정 경기는 답도 없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요코하마나 니가타나 그놈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언더 찍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찍으실 거면은 니가타를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인 즉슨 이겁니다. 니가타가 원정 경기 부진하는 이유가 공격도 안 되지만 실점률이 크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요코하마가 지금 많은 득점을 할 수 없는 홈 경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니가타 입장에선 크게 이제 신경 쓸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요. 즉 니가타가 역배를 한다라는 것은 언더를 동반, 요코하마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오바를 동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도 배당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쪽과 니가타 역배 또는 뭐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은 세레소 오사카와 가시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스 오사카. 뭐 일단은 오사카 두 형제가 이번 시즌 완전 다른 팀이 돼버렸죠. 간바 오사카랑 뭐 개막전 오사카 더비에서도 이미 보셨다시피 뭐 양 팀 다 아예 감독을 바꾸고 나서는 다른 팀이 돼버렸잖아요. 세레스 오사카는 어쨌든 호주 감독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완전한 공격팀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J리그에서 사실 좀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 공수 전환 속도가 J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기도 한 또 세레스 오사카이기도 하겠고요. 직전에 또 후쿠오카를 상대로도 4대2로 역시나 다득점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팀 내 최고 에이스죠. 히라노 유타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금 경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는 역시나 세레스 오사카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자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비셀 고베와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가시와라는 이 팀의 컬러는 그냥 그야말로 강팀입니다. 즉 완벽한 공수 밸런스에 기반을 둔 이런 팀이라는 건데, 뭐 어쨌든 뒷심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뭐 이겨내는 그런 극장 힘이 좀 있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6경기 동안 4승이나 만들어줬을 정도로 J리그 상위권 팀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가시와가 조금 오늘 경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홈팀 세레소 오사카에게 역대 통산 정말 약했습니다. 이상하게 세레소 원정 경기에서는 무득점 경기나 저득점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승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 시점 세레소 오사카는 뭐 어쨌든 재작년 작년보다 폼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졌다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요 경기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레소 프랜승에다가 역배까지 보기에는 가시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 경기를 비기는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 반대팀 역배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가시와는 좀 그래도 뒷심이 있는 상위권 팀은 분명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우라와와 그리고 가시마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우라와 홈에서 절대 지지 않는 팀과 원정팀 가시마 그냥 안 지는 팀의 맞대결입니다. 심지어 얘네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가 최근 7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갖고 있는 팀의 컬러도 좀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안 지고 그냥 안 지는 팀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무승부가 잘 뜨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간바 오사카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라와 같은 경우에도 우승권이랑 8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전히 1위 상황이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라이벌 매치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점은 역시나 우라와의 강점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안정감 있는 그 수비 능력치, 이게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쇼난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쇼난이라는 보약을 먹고 온 가시마고, 뭐 최근 리그에서 6연속 무패 행진 날려주고 있고 결장자도 없고요. 뭐 가시마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이 에이스 스즈키만 건실하다고 한다면 늘 꾸준하게 좋은 경기라는 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뭐 무난무난한 양쪽 다 역시나 오늘도 무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라와 홈은 좀 특이점이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홈 쪽으로 조금 보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양쪽 다 풀 라인업에다가 아무래도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역배를 받은 가시마, 이 가시마의 프랜승은 너무나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긴 했습니다. 프랜승에다가 언더 그리고 무승부 고배당으로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가와사키와 FC 도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도쿄 인근에 다마강을 두고 벌이는 라이벌 매치입니다. 바로 다마가와 클라시코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을 부르는데, 뭐 라이벌 매치들은 참 많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일본 축구에서 뭔가 좀 정확한 어떤 명칭이 있는 그런 라이벌 매치이기도 합니다. 도쿄 팬들에게는 이제 도쿄 FC 팬들에게 원정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라이벌 매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뒤에 설명 한번 드리겠고요. 자, 홈팀 가와사키입니다. 직전 요코하마전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수비 라인의 신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수비 자원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올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가와사키의 문제점이었던 실점을 최근 어떻게 본다면 좀 극복을 한 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로써 최근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가와사키입니다. 이 팀 또한 득점력이 상당히
준수한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좋은 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가와사키 이 다마가와 클래식에서 미친 승률을 보여줍니다. 최근 10경기에 다마가와 클래시코 중에서 이 9승 1패, 그러니까 9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홈 경기에서 승리했던 클래시코에서는 반드시 다득점을 포함했던 승리가 많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었죠. 또 원정팀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도쿄 베르디, 도쿄 더비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아까 도쿄베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승리를 약간 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이제 또 도쿄 FC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원정 경기 부진이 너무나도 심각한 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좀 뭐랄까요, 좀 화력으로 의악 죽이는 그런 팀들한테 좀 약합니다. 가와사키라는 어떤 팀에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이제 타마카와 클라시코에서 10경기간 1승 9패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한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또 가와사키 원정 경기는 무려 5연패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와사키 승리에다가 마인 승리 그리고 오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코하마 마리너스 그리고 후쿠오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리그 중에서 좀 가장 까다로운 경기 하나만 골라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를 고르고 싶고요. 일단은 직전 가와사키에게 0대 3으로 패배했던 요코하마 마리너스입니다. 진짜 이번 시즌 정말 이렇게까지 팀이 망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J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강등까지 고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너스는 오늘 이제 뭐 결장자도 좀 상당히 많고요. 홈 경기에서도 최근에 너무나도 부진하고 있죠. 홈 경기 지금 3경기 연속도 무득점 기록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반면에 원정팀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연패 구간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후쿠오카의 강점은 꾸준하게 좀 득점 생산력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거.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도 골이 좀 터져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잘 지진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또 최근 요코하마 마리너스를 상대로 무려 3연승을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 가지는 후쿠오카가 이번 시즌에 좀 도깨비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될 경기를 지고요. 져야 될 경기를 이기는 경기가 좀 많기도 합니다. 현 시점 요코하마는 손이 좀 안 가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닝 멘탈리티가 좋은 팀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요코하마가 은근 홈 경기에서 후쿠오카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밀렸던 경기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배당 보고 그냥 들어갈게요. 요코하마 일반승 조심스럽게만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고요. 햄무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0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스코어 같기도 합니다. 경기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은 교토상가 그리고 시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리그와 하위권만 이제 전전하다가 정말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교토상가입니다. 핵심은 공격 라인이죠. 그리고 공격 라인의 다채로움으로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교토상가인데 홈 경기에서의 강세가 워낙 좋은 팀입니다. 홈 현재 5연승 그리고 꾸준하게 다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토상가겠고 뭐 J리그에서 어쨌든 간에 높은 순위를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홈 강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한 득점력 두 가지 모두 갖추고 있는 교토상가입니다. 다만 오늘 이제 교토상가의 결장자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공격수입니다. 최전방 에리아스가 결장을 하게 되겠고요. 중원의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요네모토까지 오늘 또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오늘 교토상가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시미즈가 원래 이 시미즈가 갖고 있는 팀 자체가 이제 컬러는 공격이기는 한데 최근에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팀 최근 원정 3경기 연속 무실점을 달리고 있고 특히나 교토상가에게 역대 통산 20승 6패로 정말 강하게 됐습니다. 물론 올해의 교토상가는 이제 평균 시즌 교토상가랑은 좀 다르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격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원정 경기 3연속 클린시트를 하고 온 시미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성 자체도 시미즈가 앞섰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토상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닐 거라고 봐.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J리그에서 동일한 배당을 받은 경기가 2경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와사키가 1.77 배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토상가가 지금 1.77 배당을 또 받았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상성 쪽으로 많이 앞서는 가와사키가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경기는 좀 조심스럽게 시미즈 프렛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바, 그러니까 교토상가를 보신다면 오바를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미즈 역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K리그입니다. 오늘 K리그도 두 경기가 있습니다. 자, 전북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위 전북과 그리고 2위 김천의 맞대결이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뭐 승점이 여러분들 무려 2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시즌에 역대급 1위 팀이 현재 지금 전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 전진우가 리그 득점 선두로 최전방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세컨 공격수 이제 콤파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전북 그리고 티아고도 역시나 전북 선수기도 하죠. 이 세 명의 골만 다 합쳐도 이번 시즌 이 세 명이서 무려 33골을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고요. 뭐 또 송범근 골키퍼와 함께 클린시트도 이번에 12번이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너무나도 좋은 팀이다. 특히나 전북성이라는 그야말로 홈 최강팀 전북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천을 상대로도 무려 승률이 90%가 정도가 됩니다. 뭐 이 경기 그냥 결대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북 승에다가 이 마해나면 언더 2대0이 날 것 같고요. 햄무 그러니까 2대1이 김천이 한 골이 넣는다라고 한다면 오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잠깐만 내가 마헨의 오바를 봤나? 잠시만요 형들.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제가 먼저 보는 게 보십시다. 마하인의 오바를 봤네요 제가. 표에는 마하인의 오바를 또 이렇게 전제표에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 전북은 주력급으로 제거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 거 잘 골라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유튜브 형님들도. 자, 그 다음 대전이랑 대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이 직전 전북에게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이번 시즌 전북은 그야말로 최강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클린시트가 아예 없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다만 공격도는 빠르죠. 이제 김문환 선수도 있고 그리고 리그 이제 또 어떻게 본다면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이 주민규 선수도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주민규가 조금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쉽겠고요. 다만 뭐 대전이 워낙 대구를 상대로 강했다라는 거는 최근 몇 시즌간 증명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세징야가 미친듯이 폭발해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세징야의 어시스트를 잘 받아먹는 카이오까지 또 폭발해주게 되면서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뭐 김천도 최근에 잡아내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결론적으로 대구가 현재 지금 20경기 넘게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클린시트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굳이 뭐 어디 하나가 더 좋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오바 하나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만한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주니치랑 야쿠르트 오늘 이제 야구들 보도록 할 텐데 자, 야구는 여러분들 가볍게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야구는 또 오늘 K리그 쪽 J리그 쪽에서 일본 축구 쪽에서 제가 오늘 강승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야구는 그냥 가볍게 라인만 잡아드리는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치랑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요거는 뭐 최근에 주니치랑 야쿠 경기 제가 뭐 계속해서 형들한테 역배만 잡아드리긴 합니다만 어제도 야쿠 역배 잡아드려서 적중을 또 만들어 드렸죠. 그만큼 사실 역배 받은 쪽 가시면 됩니다. 특히나 주말 구간에 주니치는 불펜 활용도도 좀 폭이 넓기 때문에 주니치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프랜츠 쪽 보시고 아니면 언더에다가 뭐 역배 정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프트뱅크와 오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선발 투수가 오늘 우와사와 나오유키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6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릭스 선발 투수가 오늘 쿠리 아렌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8패 방어율 2.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세이브가 아니라 소프트뱅크의 우와사와 나오유키는 그야말로 그냥 뭐 모이넬로 다음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최고의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제키, 그 다음에 우와사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리반 모이넬로까지. 그리고 그 우와사와가 좋은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얘가 완벽한 육각형 투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본인의 단점을 조금 더 이제 잘 마킹하는 그런 성장형 투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후반기 8월달 방어율은 1점대, 9월달은 아직까지 15이닝간 무자책, 무려 방어율이 제로입니다. 뭐 그만큼 이 선수가 올라왔을 때 팀도 6연승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요. 그런 좀 강점들이 있고, 자,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구리아렌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다만 이 구리아렌 형님이 제가 구리아렌 선발 등판일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리아렌은 이 오릭스 그 저기 뭐야 그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본인의 그 돔구장과 좀 상성이 잘 맞죠.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4점대로 좀 많이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강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소프트뱅크 상대로는 늘 좋은 피칭, 계속해서 무실점 피칭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강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오늘 이게 뭐 6.5점의 기준점을 받을 만한 경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언더 쪽 보면서 저는 이거는 소프트뱅크 일반승 먼저, 그리고 이거는 승1무로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1무에다가 그리고 오릭스 프랜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한신과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한신 선발 투수가 타카하시입니다. 이번 시즌 3승 0패, 방어율 2점대고,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타케타입니다.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 1.85점대입니다. 양쪽 다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안정감이 좋은 투수들은 아니긴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어제도 형들한테 한신 빠따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신이 4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 것처럼 한신이 후반기 때 이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우승권에 있을 때도 늘 그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신은 우승을 확정 지은 다음에 마운드가 아니라 빠따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처럼 한신의 빠따는 오늘도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만 요코하마가 어제처럼 얼마나 빠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제처럼 요코하마가 또 점수를 못 보태주면 언더가 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니오넴과 지바롯데 경기입니다. 니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타츠코타입니다. 7승 2패, 방어율 2점대고요.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사먼스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3.43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딴 거보다도 기준점을 잘 받았습니다. 양 팀이 맞붙는데 6.5점대를 받았다. 물론 니오넴도 지바롯데도 양쪽 다 팀의 컬러는 빠따 쪽에다가 맞춰진 게 맞기는 한데, 오늘 양쪽 다 선발 투수들이 9위가 끝내주는 두 투수가 올라옵니다. 타츠코타는 정말 신인 투수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구위값, 압도적인 구위값을 이번 시즌 니오넴 선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서먼스 같은 경우에도 지바롯데 조조마린 구장에서 문제라서 그렇지 원정 경기에서는 늘 좋은 구위값을 보여주는 투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니오넴 일반 승이나 언더 쪽 또는 고배당 치실 분들은 승일모 한번 써보셔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라쿠텐과 세이브 경기입니다.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쇼지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6점대. 세이브 선발 투수가 와타나베입니다. 이번 시즌 6승 8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쇼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직선 구종 위주로 던지는 9위 몰빵 투수고,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9위 위주로 던지는 이 9위 몰빵 투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원정제 투수가 좀 더 약하기는 해요. 둘 다 9위 몰빵 투수면은 홈팀이 조금 더 낫기는 한데, 다만 어쨌든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오늘 실점률이 좀 클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좀 이제 단조로울 거고, 패턴 자체가, 그리고 또 힘 대 힘으로 경기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타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빠따가 터져주고 있는 후반기 빠따가 매우 준수한 세이브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전 세이브 역배 플랜에다가 오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요미우리와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요코가와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2.3점대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늘 모리 쇼헤이입니다.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3.4점대입니다. 오늘 히로시마는 딱히 좋지 못한 조건들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투수 모리 쇼헤이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약하고요. 추가적으로 히로시마 빠따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OPS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요코가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복귀해가지고 그래도 준수한 그래도 경기를 직전 경기 하긴 했는데, 이 선수의 강점도 이제 9위 가지고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의 실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바 쪽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어제처럼 양쪽 다 많은 득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요미 승에다가 오바, 그리고 핸디캡은 그래도 히로시마 프렌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야구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와 하나 경기입니다. KT 선발 투수가 오늘 고영표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6패, 방어율 3.1점대고요. 하나 선발 투수가 폰세입니다. 이번 시즌 17승 0패, 방어율 1.7점대입니다. 언터처블, 어나더 레벨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뛰면 안 될 선수가 뛰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폰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니오넴에서 우리나라 라쿠텐에서 우리나라 넘어올 때 제가 이번 시즌 초반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 어차피 형들이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폰세가 잘하고 난 다음부터 폰세가 이제 신앙이 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야구를 전문으로 분석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폰세가 니오넴에서 그리고 마지막 라쿠텐에서 보여줬던 강점들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개막전부터 폰세가 우리나라 오면 정말 미친 시즌을 보낼 거다라고 이미 이제 예측을 해드렸고 폰세가 역시나 정말 펄펄 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세의 강점은 직구입니다. 그리고 KT의 타선의 강점도 직구입니다. 힘 대 힘으로 맞붙을 만한 경기라고 놓고 보고요.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화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언더사이즈 경기가 아마 나올 것 같고 KT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버사이즈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원정 폰세가 여러분들 제가 폰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즌 일본 야구에서 뛸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폰스가 원정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는 선수고 원정 경기에서 장타가 좀 많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리오넴에서도 그랬고 라쿠텐에서도 그랬고 항상 좀 원정 경기에서 다실점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보실 분들은 마인승까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승, 마인승만 보고 언더바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와 N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선발 투수가 양현종입니다. 이번 시즌 7승 8패, 방어율 4.7점대고요. NC 선발 투수 오늘 김노건입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 6.9점대입니다. 김노건 선수는 그래도 홈 경기가 났습니다. 어쨌든 김노건이라는 선수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반대 이제 찍고 다들 많이들 보시는 이유가 진짜 벌레입니다. 아예 그냥 경기 운영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게 홈 경기는 좀 나아. 근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14점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챔피에서 빠따값이 좋은 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위험하고요. 또 양현종 같은 경우에도 원정보다 홈 경기가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바 쪽 보면서 기아 쪽 함께 베팅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승 마인 승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와 두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선발 투수가 화이트입니다. 이번 시즌 9승 4패, 방어율 3점대고요. 두산 선발 투수가 최민석입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구조물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화이트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가 좀 많이 낮기는 한데 문제가 두산 상대로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이트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구위가 직선 구종들이 많아. 근데 두산이 은근 이런 외국인 직선 구종의 의존도가 높은 애들한테 은근 좀 강해요. 나름 점수를 좀 뽑아내는 팀이기도 합니다. 일단 두산이 최근에 좀 부진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뭐 쿨타임 충분히 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고요. 최민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홈과 원정에서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좀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그런 선수다. 다만 이 선수도 이제 신생 상으로 좀 약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득점 흐름 속에서 두산이 그래도 프랜승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바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프랜승입니다. 자, 다음은 LG와 삼성 경기입니다. 오늘 LG 선발 투수가 톨 허스트입니다. 이번 시즌 5승 1패, 방어율 1.5점대. 얘도 미쳤죠. 물론 직전 경기 터지긴 했지만 제가 심지어 직전 경기는 톨 허스트 터질 때 형들한테 또 피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 선발 투수가 오늘 원태인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4패, 토종 에이스 치고는 아주 훌륭한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3.2점대 방어율 찍어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뭐 두 선발들이 모두 거의 뭐 1선발급들의 선수들입니다. 이제 토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잠실 구장에서 아직까지 방어율이 0점대 정말 극강입니다. 반대로 원태인은 LG 상대로 이번 시즌 정말 강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뭐 8.5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언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프랜승에다가 우리가 승 1무 고배당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롯데랑 키움 경기인데 어제 뭐 롯데가 진짜 날 잡고 아예 두드려 패버리더라고. 18대 2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이거 숲TV에서 형들이랑 프리뷰하면서 얘기했어요. 롯데야 좀 나눠치지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글쎄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몰아치는 게 과연 맞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어쨌든 오늘 감보아가 오랜만에 또 선발 등판을 합니다. 얘 아프다 그랬는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꾀병이 아닌가. 그때 하나와전에서 실책 3개의 충격으로 인해서 못 나왔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팔꿈치랑 어깨 쪽에 뭔가 조금 이제
미세한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키움 같은 팀을 상대로는 그래도 좀 오늘도 조패야 되지 않을까. 롯데 승에다가 이건 롯데 마인승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2.5 마인승도 보긴 합니다. 만약에 오늘도 롯데가 또 헛짓거리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즌 롯데는 아예 배팅을 제외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승 마인승 오바까지 보고 오늘의 프리뷰를 여기서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3분 정도 제가 거진 뭐 한 20경기를 프리뷰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뭐 핵심들만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뭐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저 적중률이 미쳤습니다. 정말 드리는 족족 다 지금 정말 들어와주고 올킬 아니면 연승 아니면 승부 금액은 막 적중. 지금도 현재 지금 현 시점 기준입니다. 메이저리그 승부 금액업이 한 조합이 지금 확정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올킬까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좋은 결과값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숲TV 제가 바로 또 이제 11시부터 숲TV 또 라이브 진행을 할 건데 숲TV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뭐 전체표 같은 건 좀 보여드립니다. 또는 뭐 전체적인 좀 자세한 분석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숲TV에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생방송 시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오늘 많이 눌리면은 이따 해외 축구 경기 많은데 고배당 같은 건 하나쯤 여기 구독자 게시판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